안녕하세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인 4,100포인트를 돌파했고 현대차는 주가가 하루 만에 12%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일본 언론은 우리의 관세 협상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일본이 완패다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우리가 외교적 대승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승리를 위해 우리가 지불하기로 한 돈은 무려 3,500달러, 약 500조 원에 가깝죠. 이번 협상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500조 원 투자 패키지보다도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안보 이슈까지 이번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죠. 돈과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빅딜, 오늘 뉴스너머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선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3,500억 달러, 특히 현금 2천억 달러를 어떻게 내느냐에 있었죠. 만약에 이 2천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대로 일시불로 냈다면 우리나라의 4,200억 달러 수준인 외환보 요구는 즉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은 최악은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한정했다라는 건데요. 이 2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 분할로 내는 구조를 협의해냈죠. 이는 대미 무역 흑자 약 35%의 수준인데요. 우리 외환당국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치로 평가한 이유죠.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합의하면서도 이런 상한선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분명 우리는 실무협상단이 실리를 챙겼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만은 얻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잃은 것 또한 혹은 해결하지 못한 것도 분명한데요. 첫 번째로는 철강 관세가 50%가 그대로 유지되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벨트의 표심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우리 철강 업계는 계속 어찌 보면 고율의 관세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둘째로는 수익 배분이 5대5라는 건데요. 우리가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원리금을 상환받기 전까지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추진하고 손실 위험을 낮추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곤 하나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수익의 절반이라는 구조는 분명 트럼프 시대의 거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보호무역 혹은 거래무역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번 협상은 이름점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또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4,000피를 넘어선 코스피는 바로 4,100포인트를 돌파해냈는데요. 1등 공신은 단연 자동차주였죠.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12%나 폭등하는 기염을 보여줬고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매출은 역대 최고였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29%나 감소한 상황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관세 25% 때문이라는 이유가 나왔었는데요. 3분기에만 관세 손실로 약 1조 8천억 원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25% 관세가 계속 이어졌다면 어찌 보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의 철수까지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15% 인하로 통해 비록 완벽한 승리라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벼랑 끝에 몰렸던 우리 최대 수출 산업이 숨쉴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의 불확실성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는 거친 것이죠. 또한 자동차 외에 주목할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조선업이죠. 3,500억 달러 중 1,500달러가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요. 이 모든 돈이 현금 투자는 아니에요. 우리 기업의 투자 외에 보증, 선박 금융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미국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잃은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1,500달러가 투입되더라도 당장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한다면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선박 금융을 활용해 미국이 발주하는 선박을 우리 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죠. 물론 이 역시 미국과 우리의 실리가 충돌하는 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인 경제 협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표면 아래에 조용히 묻어있던 안보 협상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좀 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죠. 바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미국에 요청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핵 미사일을 싣는 전략적 핵 잠수함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요청한 것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디젤 잠수함은 2, 3일에 한 번씩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축전지를 충전해야 했어요. 자막 능력이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컸죠. 하지만 SSN, 즉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무한대로 물속에서 작전이 가능해요. 이는 은밀하게 활동하는 북한의 SLBM의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나아가 중국이나 주변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고 있죠. 우리나라의 오래된 염원이었지만 이것은 쉽게 미국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었죠. 민감한 주제였지만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다음 후속 조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추가로 찜찜한 소식도 같이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본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를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더해 수십조 원에 달할 핵 잠수함 건조 비용까지 미국이 지불하라는 또 다른 무기 구매 청구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죠. 하지만 이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협정으로는 핵 연료의 군사적 전용이 금지되어 있고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생산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죠. 미국식 핵 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대통령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까지 함께 요구한 것은 우리가 핵 잠수함 승인을 지렛대로 일본 수준의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논의가 이뤄지면서 즉각적인 외교적 파장 또한 일어나고 있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핵 잠수함을 논의하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격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당연히 즉각 반발했죠. 현재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단 6개국으로 한국이 7번째 국가가 되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가 아닌 중국 방향에 우리 해역이라고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당장 11월 1일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관세라는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라는 핵 잠수함 카드를 꺼냈고 이 카드가 다시 외교적 중국 문제로 번지는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번 협상을 두고 여당은 외교 쾌거라며 극찬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FTA 시대의 해체라며 호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렵긴 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를 챙긴 차선의 해결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완성된 한미 FTA라는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점이에요. 이제는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안보 비용이든 투자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입장료를 내고
자동차 관세 15%라는 현상 유지를 겨우 지켜내는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트럼프 2기, 나아가 앞으로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냉정한 현실처럼 보이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 걱정하던 안개가 일부 해소된 것뿐이지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해요. 전문가들은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말하는데요.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할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미국과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핵 잠수함 승인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전락하지 않고 원자력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더욱 명료화된 안보 협상 체계를 이뤄내야 하죠.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도 슬기롭게 넘어야 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실리와 앞으로 남은 숙제들이 계속 깔려 있지만 뉴스너머와 함께 이 거대한 빅딜의 후속 과정을 계속 추적해 보시죠. 긴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